등기부 등본은 깨끗했습니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어떠한 권리 설정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안전한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그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채 막대한 채무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도 불법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 내용만을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만 확인하고 자산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 그 냉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계약 시 수년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18년간 담보대출 업무를 해오며 기억에 남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를 했던 제 지인은 제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상에는 그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 대출 심사도 정상적으로 통과되었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든 행정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날 현장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약 40여일이 지난 시점에 드러났습니다. 퇴근 후 귀가한 매수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문에 부착된 노란색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국세청장이 발송한 그 문서에는 전 소유자의 고액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내 소유가 된 질인데 왜 전 주인의 세무 문제로 압류가 집행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중개부동산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에는 이미 압류 등기가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국가는 전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현재 소유자의 자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법적 개념이 바로 법정기일입니다. 많은 분이 압류 도장이 찍힌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면 국세청은 이미 이 세금을 확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고지서 발송일이나 신고일 등이 바로 법정기일이 됩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실제 압류 등기를 격려하기까지 상당한 행정적 소요 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독촉장이 발송되고 내부 결제를 거쳐 등기소에 압류를 의뢰하기까지의 이 공백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 소유자는 등기부가 깨끗해 보이는 시점에 자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리적으로는 조세우선주의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리는 비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압류 등기 시점보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다면 현재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국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적인 징수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 구조에 숨겨진 가장 치명적인 지뢰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는 생중계 화면이 아니라 어제의 기록을 보여주는 녹화 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됩니다. 과세 당국은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해 및 취소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전 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만약 전 소유자와 매수인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거나 거래 금액이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낮다면 여러분은 재산 은닉을 도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매수인은 졸지의 자산 상실의 위기를 넘어 법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을 오가게 됩니다. 십수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자산이 단 한 번의 오판으로 인해 본인의 삶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중개인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합니다. 제가 등기부 떼드렸을 땐 분명 깨끗했잖아요. 저는 서류상 내용을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중개인에게 전 소유자의 내밀한 세무 정보까지 조사할 강제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 판례 역시 중개인에게 공공기관이 확인해주지 않는 정보까지 파악할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고가 터지면 모든 피해는 오롯이 매수인의 몫이 됩니다. 중개 수수료 수백만 원을 챙긴 전문가는 뒤로 숨고 전 재산을 투자한 매수인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파멸의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가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며 은행 대출 6억 원과 본인 자금 4억 원을 투입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법정 기일이 앞선 숨겨진 국세가 5억 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가 진행되어 10억 원에 낙찰될 경우 국가는 조세 우선 원칙에 따라 5억 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남은 5억 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가져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회수하지 못한 자녀 채권 1억 원에 대해 매수인의 다른 자산이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투입한 자산 4억 원을 전액 상실함은 물론 거주지에서 즉시 퇴거해야 하며 남은 1억 원의 부채를 평생 짊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부동산 정보의 폐쇄성입니다. 개인의 세금 체납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시스템 간의 불일치입니다. 국세청의 세무 시스템과 법원의 등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확정된 순간 즉시 등기부에 기재된다면 이런 사고는 없겠지만 현실은 관료주의적 절차 속에 수많은 공백을 남겨둡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등기의 공신력 부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의 내용을 100% 보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그 위험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학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방어를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첫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진구하십시오. 단순히 계약 시점에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당일 날짜로 발행된 증명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결함이 없었더라도 오늘 아침에 체납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 절차를 번거로워하거나 거부한다면 해당 거래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다가 본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정직한 매도인이라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서류 한 장 떼어주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 강력한 보호 문구를 삽입하십시오. 단순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정 기일이 앞선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가 존재함이 사후에 판명될 경우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한 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매수인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 문구의 삽입을 거부하는 매도인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국세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최근 법 개정으로 임대차 또는 매매 거래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정 요건 하에 미납 국세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10분의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귀찮음과 안일함은 자산 관리의 최대 적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이 절차를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겉모습과 실제 세무 상태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세. 중개인의 확인 설명 의무를 서면으로 강화하십시오. 중개인에게 당해세 여부 및 체납 사실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답변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등기부상 깨끗하니까 괜찮다는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고 터졌을 때 중개인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력을 확보하는 절차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국세. 잔금 지급 직전 10분 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으십시오.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기 직전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를 발급받아 실시간으로 권리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사이에도 사기꾼들은 가등기나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1분의 신중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결코 초보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시스템은 오직 문서와 법리대로만 작동합니다. 국가기관은 개인의 손실보다 조세 채권의 확보를 우선하며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2026년 현재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일수록 이러한 권리관계의 충돌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을수록 급하게 자금을 회수하려는 국가와 채권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깨끗한 등기부 한 장에 안심하고 계신가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권리들을 의심하십시오. 자산가들의 화려한 이면에는 말하지 못할 세무적 결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유 없는 서두름이나 과도한 호의는 항상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매니까 빨리 입금하라는 말은 내가 가진 폭탄을 빨리 받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26년 4월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력의 차이가 곧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결국 스스로의 지식과 신중함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의 경제적 권리를 수호하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